당신의 직업 선택이 정말 당신 자신의 의지였을까요? 아니면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상처와 결핍이 만들어낸 강박적 선택이었을까요?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 대부분의 커리어는 사랑받지 못한 상처를 메우려는 절망적인 시도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직업 선택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직업 선택 뒤에 숨겨진 심리적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할까요?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보상적 성취 추구라고 부릅니다. 어린 시절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외부의 승인을 갈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직업을 고를 때 진짜 기준이 되는 것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당연히 생계 유지입니다. 이는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이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건전해요. 바로 개인적 만족과 흥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기준들이 끼어들면서 모든 것이 복잡해집니다. 세 번째 기준은 바로 사회적 인상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죠. 네 번째는 지위와 권력에 대한 갈망입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방어적 심리가 작동하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는 명성과 인지도입니다. 익명의 존재로 남는 것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이 이를 부추기죠. 이러한 추가적인 욕구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본래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봅시다. 유치원 교사가 되면 매일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진정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인정에 대한 갈증이 있다면 어떨까요? 유치원 교사라고? 그게 뭐 대단한 직업이야? 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대신 교육 관련 대기업의 임원을 목표로 하게 되죠. 아이들과 직접 만나는 시간은 줄어들고 회의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진정한 교육적 가치보다는 매출 증대에 신경 써야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례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교육학과 출신 친구는 처음에는 중학교 교사가 되려고 했어요. 하지만 주변에서 요즘 교사는 전망이 없다, 사교육 업계로 가야 돈을 번다는 말을 계속 듣게 되었죠. 결국 대형 학원 강사가 되었는데 몇 년 후 만났을 때 그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좋아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매출 압박만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리치료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에 깊은 소명을 느꼈지만 명성에 대한 욕구가 개입됩니다. 결국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되어 TV에 출연하고 베스트셀러를 쓰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어요. 환자 한 명 한 명과의 깊은 만남보다는 대중적 어필에 더 신경 쓰게 되죠. 이런 경우도 실제로 봤습니다. 상담 심리학을 전공한 한 선배는 처음에는 작은 상담센터에서 내담자들과 진심 어린 만남을 가졌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명분하에 방송 출연을 시작했죠. 몇 년 후에는 개인 상담보다는 강연과 방송 스케줄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예전처럼 한 사람과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이 그립다고 토로하더라고요. 목수나 요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기쁨,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보람을 느꼈을 텐데 사회적 지위에 대한 불안감이 이를 가로막아요. 대신 건설회사 CEO나 프랜차이즈 사업가가 되려고 합니다. 한 요리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생생해집니다. 그는 처음에는 작은 동네 식당에서 손님들이 맛있다고 말할 때마다 큰 행복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창회에서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위축감을 느꼈죠. 너는 뭐 하냐 하는 질문에 요리사라고 답하기가 점점 부담스러워졌다고 해요. 결국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매장 관리와 직원 문제에만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요리하는 게 그렇게 즐거웠는데 이제는 칼 잡을 시간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선택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본래의 순수한 동기가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내재적 보상보다 외재적 보상을 우선시하게 되죠. 그 결과는 참담해요. 먼저 스트레스 수준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자신이 진정 좋아하지도 않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고 하니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부터가 고역이에요. 일에 대한 열정이 없으니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하고
그만큼 번아웃 위험도 높아집니다.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쳐요. 과도한 업무량, 불규칙한 생활 패턴, 만성적인 긴장감이 몸을 망가뜨립니다. 가족 관계도 소홀해지죠. 진정한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니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가정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져요.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실패에 대한 기준이 비현실적으로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조금의 비판도 견디기 어려워해요. 작년보다 수입이 줄어들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압박감 때문에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되고, 때로는 비윤리적인 방법을 택하기도 하죠. 실제로 이런 압박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한 지인은 원래 그래픽 디자이너였는데 주변의 프리랜서는 불안정하다는 말에 광고 대행사로 이직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창의적인 작업보다는 클라이언트 눈치 보기와 야근이 일상이었죠. 몇 년 후 그는 매일 아침 회사 가는 게 지옥 같다며 우울증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린 시절의 사랑 결핍입니다. 발달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안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해요. 제대로 사랑받은 아이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강박이 없어요. 공부를 잘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즐기기 때문입니다. 성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을 즐기죠. 이런 아이들은 자신의 존재 자체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고 느껴요. 따라서 굳이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열정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00년 후에 자신이 기억될지, 다른 도시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볼지 같은 것들에 신경 쓰지 않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죠. 성인기의 사랑 경험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갑자기 외부의 인정이 그리 중요하지 않게 느껴져요. D.H. 로렌스의 말을 다시 해석해보면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자도 행복할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아니겠지만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심리적 자유를 잘 보여주는 말이에요. 물질적 성취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죠.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권력, 재산, 명예를 과도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을 단순히 욕심쟁이라고 봐서는 안 돼요. 이들은 사실 사랑받지 못한 상처를 가진 희생자들입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공허함으로 가득하죠. 과도한 성취 욕구는 결국 감정적 손상의 결과물이에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깊은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직업을 통해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아무리 유명해져도 그 근본적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성취를 향한 갈망만 커질 뿐이죠. 이런 악순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로 끊임없는 비교 의식에 시달려요. 동기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후배가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하루 종일 우울해합니다. 둘째로는 완벽주의 성향이 강해져요.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고 99점을 받아도 1점이 부족하다며 자신을 질책하죠. 셋째로는 관계에서도 계산적이 되어요. 이 사람과 친해지면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될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순수한 우정이나 사랑보다는 네트워킹의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넷째로는 현재를 즐기지 못해요. 항상 다음 목표, 더 큰 성취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먼저 자신의 진정한 동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린 시절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면 나는 무엇을 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처음에는 답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외부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용기를 내어 이 질문과 마주한다면 놀라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택했을 거예요. 더 단순하고 더 의미 있고 더 행복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보면 먼저 일주일 동안 자신의 감정을 기록해보세요. 어떤 순간에 진정한 기쁨을 느끼는지, 언제 가장 자연스러운 자신이 되는지 관찰해보는 거예요. 의외로 큰 성취를 이뤘을 때보다는 소소한 일상의 순간들에서
더 큰 만족을 느낄 수도 있어요. 물론 이미 선택한 길을 완전히 바꾸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일에 대한 접근 방식은 바꿀 수 있어요. 외부의 인정보다는 내재적 만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동시에 일과는 별개로 자신의 감정적 상처를 치유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상담을 받거나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거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일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결국 진정한 직업적 만족은 건강한 자아상에서 나와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의 커리어 선택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